오! 이 소리는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차주분이 2015년 차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또 차에서 굉장한 소리를 받아서 저희 또 소리를 찾아서 팀이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들어보시면 뭐가 갈려, 믹서기가 이빨이 빠졌어, 베어링이 빠져서 이제 회전하는 소리가 좀 나고요. 저도 또 이렇게까지 큰 소리가 나는 거는 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악셀에 딱 맞춰서 발을 뗐다 밟았다 하면 그 소리가 정확하게 크게 상승했다 내려왔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봐야 될지 일단 대충 감은 왔고요. 일단 뜯어가지고 정확하게 그 부분이 맞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딱 한 곳에서 나긴 하지만 대부분 연결되어 있는 울림통들이 다 있어서 그 울림통을 찾아가지고 그 최종 마지막에 지점에 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까지 한번 도달하는 길을 가보시죠. 정비는 진실, 구독, 좋아요 힘이 됩니다. 원인 찾아낸 것 같아요? 짐작은 가는데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요. 터보 유격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조금 소리가 빠져나가는데. 네, 만지면서 움직여보고 있는데 네, 유격이 심하네요. 네, 저희가 지금 수상한 소리를 점검을 다 하고 그 소리의 이제 원인은 터보 차저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터보 차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터보 차저도 종류가 좀 다양해요. 그래서 여기가 준비한 거 내용 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 터보 차저를 이제 저희가 흔한 말로 농담 삼아 형상이 약간 골뱅이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터보 차저를 이제 골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차량에 달려있는 이게 터보 차저고요. 그래서 이 터보 차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망가져서 저희가 교체를 했는데 터보 차저의 안에 들어간 임펠러 부분이 망가지면 임펠러에 유격이 좀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들어가져 있는 웨이스 게이트 요게 문제가 있어서 고장 코드를 계속해서 올려가지고 이번 터보 차저를 이제 교체를 했고요. 그래서 가끔씩 냉간이 시동 걸면 차에서 이렇게 떠는 소리가 나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시동 걸고 한 5분 정도 지나면 그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열팬창 때문에 그 소리가 이제 더 이상 나진 않는 건데 냉간 시에만 소리가 좀 나는 이슈들이 있고요. 밀착 불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차랑 저 차랑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차는 이 가버너가 진공 방식으로 돼 있고요. 전방기 나온 애들이 진공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후방기 나온 애들이 이렇게 전자식 액추에이터를 써서 터보 차저를 당겨주고 열어주고 하면서 그 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우징이 있잖아요. 여기 밑에 매니폴더까지 있는 친구고, 그 다음에 N47 저희 불자동차 계속 뭐 놀리는 불자동차인데 그 차량의 이제 터보차저예요. 근데 이거는 보시면 되게 심플하죠. 배기 매니폴더 붙어있는 타입이 아니라서 조금 더 심플하고요.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게 전자식 타입이에요. 이 차량은 유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영상을 보시면 여기 안에 임펠러가 이렇게 유격이 많아요. 이렇게 유격이 많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꾸꾸꾸꾸 하는 소리가 나고요. 이 축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축이 놀다 보니까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여기서 다 갈아지면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요거보다 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이제 빵이 요거는 한 요 정도 사이즈 되고, 그리고 요거는 한 요 정도 사이즈 돼요. 요거는 이제 N57에 들어가는 터보차저인데 터보차저 사이즈가 엔진의 또 사이즈에 또 맞춰서 크기가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535D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차는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 하나 더 올라가져 있고 여기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속으로 돌 때 여기로 싹 넘겨주다가 고속으로 넘어가면 얘를 딱 끊어내고 얘가 이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터보차저가 이제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M은 하나 다, M은 이렇게 M은 이렇게 다 달라붙었고 3발, 4발 정도는 들어가면 차의 출력이 되게 높아지는 건데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보시면 터보 차저가 단순하게 요 소리를 딱 터보 차저라고 뭐 단정 지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항상 무엇을 교체하기 이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터보 차저가 있는데 그 터보 차에서 만들어진 그 과급 압력을 밀어서 인테이크로 넘어가는 라인이 있는데 거기가 미세하게 찢어져도 악셀을 밟을 때 피
이렇게 에어가 새 나오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배기 매니폴더에 여기 붙는 가스켓이 만약에 체결 불량으로 좀 떠도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세게 갈 때 차에서 금속에서 미세하게 빠져나오는 또 하이 피치의 또 소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음이 들었을 때 이게 어떤 게 문제냐라고 뭐 하면 저희는 항상 이제 점검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터보 차저가 문제가 있는 것을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그냥 갈아보는 것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소리냐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넓게 점검을 하고 그것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그 정확한 문제점을 찾아내는 게 자동차 진단이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차량 같은 경우는 터보차저를 수리하면 될 것 같고요. 연식이 좀 됐다 보니까 거기서 또 만지면서 플라스틱이 또 깨져나오는 이슈들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플라스틱 좀 교체하고, 터보 라인에 연결되어져 있는 파이프들이 있는데 그 파이프들이 이슈가 좀 있어서 개선품으로 좀 개선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파이프까지 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터보차저와 관련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았는데 골뱅이를 좀 모아가지고 소면, 골뱅이 소면으로 무침, 골뱅이 무침 좀 시원하게 드시고 하세요. 터보차저 교체는 다 완료해놨고요. 일단 터보를 교체하니까 너무 조용해. 악셀을 밟아도 Before, after. 차에서 별다른 소리가 올라오는 것도 없고 굉장히 조용하고요. 저희가 정비사다 보니까 터보차저를 교체할 때 좀 유의사항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터보차저를 교체할 때 가스켓을 위아래로 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 가스켓을 교체하지 않아서 거기에다 실리콘을 종종 바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리콘을 발라놓으면 실리콘을 발라놓은 데가 두 개 찌그러지면서 맞다 하면서 실리콘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데, 삐져나온 실리콘 슬러지들이 오일 라인을 막아요. 그래서 터보차저를 교체하고 짧은 시간 안에 또 터보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또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터보차저를 교체하고 오일도 교체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래야 깨끗한 신유가 들어가야 오일 임펠러 쪽에 원활한 오일 공급이 되면서 터보차저가 또 잘 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동 걸자마자 악셀을 바로 밟으면 안 되고 아이들 상태에서 새 오일과 함께 충분한 윤활을 다 끝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운행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터보차저가 안쪽에 오일이 아직 없고 약간 부족한 상황인데 갑자기 터보차저 시동을 걸자마자 배기가스가 확 쏟아지면서 차가 확 터보차저 돌려버리면 베어링이 한 번에 손상이 가버려요. 그럼 손상이 한 번 간 베어링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유의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차량 이제 시운전을 하면서 제대로 좀 출력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 차는 뭐 소음이 워낙 심했어 갖고 지금 뭐 저희가 확인했었을 때 소음 안 나는 건 확인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속하면서 차량이 경고등은 없는지, 좀 차량이 좀 뭐 굼뜬 현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운전하면서 볼 거고요. 애석하게도 528i 사륜이거든요. 사륜 애들이 힘을 잘 줬어. 그리고 진동이 이륜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와요.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차량의 특성상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스탑앤고가 작동이 잘 되네. 스탑앤고가 작동이 잘 되는 차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건강하다, 알터네이터도 충전을 잘하고 있다. 스탑앤고 기능을 저희도 쓰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지는 않거든요. 스탑앤고 기능을 쓰다 보면 아무래도 시동을 많이 걸고 또 많이 끄고 많이 걸고 끄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에너지 효율의 측면에서도 에너지를 계속 비축해놨다가 썼다 비축해놨다가 썼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에너지는 그냥 평평하게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또 시동을 걸어주는 부품이 뭐냐면 스타터 모터인데, 옛날에는 시동을 걸고 출발한 다음에 목적지에서 시동 꺼, 그러면 스타터가 처음에 시동 걸 때 한 번 시동 걸어주고 걔는 일을 안 하잖아. 근데 지금 애들은 뭐 신호 뭐 20번 걸리면 20번 시동 꺼지지. 그러면 스타터 모터 입장에서도 옛날에 일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나 일 왜 이렇게 많이 시켜, 옛날에 나 괜찮았는데. 그래서 안쪽의 스타터 모터를 좀 더 단단하게 내구성이 좋게 만든 건 맞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타터 모터가 당연히 노화가 이루어지는 건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저희가 이제 염려하는 건 뭐냐면, 시동이 꺼져 있다가 시동을 거는 순간에 사실 연료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그 거는 순간에 엔진의 진동도 제일 심해요. 그래서 시동을 거는 순간에 차가 받는 스트레스는 사실 굉장히 크다. 그러면 부식류들도 다 망가지고 차 입장에서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게 뭐가 있냐, 시동이 꺼져 있는 동안은 연료를 안 먹잖아.
그러면 연료 안 먹어서 연비가 좋아. 그래서 그 돈을 모아놨다가 수리비로 쓰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야? 연료 그거 신호대기 하는데 쓰는데 몇백 원 든다고. 그래서 뭐 환경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차량에 도입된 기능이긴 한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들어가면 스타팅하는 방식이 이제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차량들에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미션 안쪽에 들어가져 있는 발전기랑 거기 안에 스타터부터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잡아 돌리는 방식이라서 훨씬 더 견고하긴 해요. 그 시동 걸릴 때 하이브리드 차량들 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냥 뽕 하고 딱 걸려. 차가 뭐 끙끙끙끙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이 걸린가 할 정도로 팍 부드럽게 걸려요. 일단 차가 브레이크가 좀 많이 밀리네요.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 브레이크가 바로 안 쓰고 조금 계속 그윽하면서 정차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브레이크 패드가 강성이 너무 좀 센 브레이크 패드들을 사용을 하면 브레이크 패드가 잘 안 달아요. 오래 쓰는 대신에 브레이크가 밀려. 그리고 디스크를 많이 깎아먹어요. 원래 브레이크 패드가 달아야 되는데 브레이크 패드가 안 다니까 반대편에 있는 애를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가 약간은 좀 밀리네요. 요거는 조금 위험하다. 하체도 수리를 전반적으로 다 해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15만 킬로 탄 차인데 하체가 바운싱 되는 느낌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지난번에 그 부싱 관련한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부싱류들이 다 노화가 됐는데 그 부싱류들을 지금 다 새 거로 교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체가 바운싱을 할 때 탁 하는 느낌이 굉장히 탄탄하게 좋은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RPM 좀 올려볼게요. 2000rpm, 3000rpm 쭉 올라가고 있고요. 차량은 지금 변속도 좋고 출력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차량에서 제가 조금 느껴지는 건 뭐냐면 미션인지 아니면 스파크 플러그 코일 쪽과 관련된 건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차가 변속하면서 넘어가면서 한 번씩 툭툭툭 끊어지는 느낌이 좀 나요. 근데 이런 경우에 미션을 이상이 있다고 미션을 손보러 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저희도 이제 보내는 거래하는 미션 업체가 있는데 미션 업체에서 연락이 와요. 미션 쪽 문제는 아니니까 다른 쪽을 한번 봐봐라. 그럼 엔진 쪽에서 출력을 내야 되는 순간에 그 출력이 원활하게 엔진으로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그 동력이 좀 끊어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이 동력을 끊는 건지 미션이 동력을 끊는 건지 그 경계선이 되게 애매모호한 거죠. 지금 차량이 딱 15만 5천이에요. 스파크 플러그는 매 5만 주기로 교체를 하거든요. 이 교체 주기는 지금 넘었고 이그니션 코일은 이제 빠른 경우는 10만, 늦어도 15만에는 이그니션 코일 교체를 권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그니션 코일도 지금 어쨌든 주기가 좀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좀 느낌이 지금 좀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운전 끝내고 한번 차주분한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는 진단기 물리면 나오나요? 요거는 나오지 않아요. 진단기 물려도요. 진단기 물려도 왜 나오지 않냐면요, 진단기는 완전히 고장 났을 때만 나와요. 나 더 이상 일 못하겠어 하고 손을 들었을 때만 나오고요. 이런 경우는 정밀 진단기로 좀 보면 좋기는 하고요. 진단기에 오텔이나 그 다음에 BMW 전용 진단기에 보면 거기에 미스파이어 카운트를 볼 수 있는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차가 싫어하거나 미스파이어 하는 걸 카운팅으로 올려주는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차의 고장은 아니지만 그 실화 카운트가 많이 올라가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겠다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션 쪽은 클러치 압력을 일단 좀 볼 수는 있긴 해요. 클러치 압력이 몇 밀리바 까지 올라갔는지, 그래서 그 압력이 너무 높은 단계에 있게 계속 작동을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ECU 리셋, 어댑테이션 삭제 이 부분에서 그 데이터 값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까지 보여지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 대략적으로 좀 엔진 쪽에 좀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구나, 아니면 미션이 지금 너무 클러치가 좋지는 않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 대략적으로 나눠볼 수는 있고요. 근데 저희는 대부분이 이제 송호품과 관련돼서 이슈가 되는 경우는 스파크 플러그가 5만의 교체 주기가 넘었으면 그냥 송호품을 갈아보는 거예요. 진단을 해보는 게 아니라 송호품과 관련된 게 어쨌든 주기가 도래됐으니까 송호품을 갈았는데 차가 더 도와줬어. 그러면 꼭 먹고 알 먹고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를 막 파기 시작하면 이제 방향이 좀 틀어질 수도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송호품을 잘 챙겨주셔야 돼요. 주행거리에 맞게, 키로수에 맞게 이 차가 어떤 것들이 교체가 되어져야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그럼 대표님 터보차저는 재생으로 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한데 재생과 뭐 신품이랑 차이점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보차저를 크게 보면 정품 제품, 이제 제뉴인, 그 다음에 OEM 제품으로 또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세 가지 중에서 적정한 거를 이제 고를 수 있게 고객님들한테 일단 선택권을 드려서 그것을 선택하시게 하시는데요. 물론 신품들이 공정의 과정에서의 변수가 이제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이슈가 없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재생하는 물건들은 어쨌든 지금 15만 킬로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의 신품보다는 이슈가 있을 여지가 충분히 있긴 하는데, 그 터보차저를 재생하는 측면에서도 그 터보차저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재생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터보차저를 다 만들어 놓고서 터보차저를 충분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터보차저의 그 재생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작업해보면 그와 관련한 하자는 많지는 않아요. 요건 지금 전자식 그 액추에이터가 적용된 차량이라서 그 전자식 액추에이터는 재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액추에이터는 이제 재사용하거나 아니면 액추에이터를 일부 부품을 좀 호환되는 걸로 바꾸긴 하는데, 임펠러가 망가진 이런 차들이나 지금처럼 소음이 난 차들은 그런 부품들을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시간이 지나면 그 액추에이터도 또 고장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측면상으로 봤었을 때는 확실히 신품이 낫고요. 그렇다고 재생품이 정말 쓰지 못한다, 쓰레기다, 이건 빨리 고장난다, 그런 측면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뭐 신품 터보차저가 이거 같은 경우 400이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OEM 제품들도 뭐 200만 원 초중반, 그럼 재생은 그보다 비용이 더 낮으니까 이제 어쨌든 공임들이 들어가고 하면 고객분 입장에서는 그 비용에 대한 거를 크게 이제 체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럼 확실히 수명이 짧긴 짧겠네요. 재생한 게. 수명이 새 거와 비해서는 수명이 좀 짧을 수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고 그게 뭐 내일 모레 뭐 이틀 3일 안에 고장나는 건 아니지만 수명은 신품에 비해서 짧을 수는 있습니다. 정비는 지실 구독 좋아요 힘이 됩니다. 이렇게 BMW 528i 터보차저 관련 소음, 출력 부족의 문제 해결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시작했다.